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좋은 이야기들,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심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자, 이것과는 별개로 어제는 우리 시장도 역시 계속 상승세를 보였죠. 미국 시장이 좋든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 시장은 최근에 계속 빨간불을 켜면서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1% 넘게 상승세,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오늘 넘어섰습니다. 자, 2차 전지, 바이오, 엔터 할 것 없이 코스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1000개 가까이 종목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올랐다가 또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좋은 모멘텀들을 받아가면서 시장이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을지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승에 동참하기 위해선 저희도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내야 되겠죠. 이 상승과 함께 우리도 수익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종목들 저희가 오늘도 20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피드 종목 10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90초의 제한 시간 동안 핵심만 요약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종목이 있다. 매수가, 목표가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도 좋고요.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더 자세하게 해결책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을 소개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증권일보의 정효재 팀장, 박재성 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재성 팀장님은 늘 금요일마다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또 우리 새로운 정효재 팀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좋은 종목들 많이 가지고 오셨죠? 예, 준비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특히 정효재 팀장님은 처음인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은...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효재 팀장의 픽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펄어비스를 시작으로 비올, 호텔신라, 효성중공업, 현대위아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박재성 팀장의 픽은 에코앤드림, SKI테크놀로지, 노바텍, 더구전자, 모트렉스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매수가 알고 싶다. 앞으로 이 기업의 전망, 또 매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3772번이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좋은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오픈 채팅방 두 분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을 하시면 바로 링크가 공개가 되면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정효재 아니면 박재성 두 분의 성함을 3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의 전문가님도 좋은 투자 정보 채팅방에서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릴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효재 팀장님이 오늘 첫 종목을 소개해 주실 텐데 과연 어떤 종목일지 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랜 기간 횡보를 이어가는 게임 관련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자, 펄업했습니다. 자, 지난해 흥행 신작 공백으로 주가 하락을 겪던 국내 게임주들이 올해 중국 시장 개방과 함께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23년 주가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임 산업을 제가 한 줄 요약을 해본다면 네. 우려는 모두 반영되었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한때 동사는 검은 사막 모바일의 중국 내 판호 확보에 더해서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시가총액 9조 원을 상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작 출시의 지연으로 오랜 기간 횡보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주가의 횡보가 길어질수록 한번 방향성을 정했을 때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면에서 최대 기대작인 붉은 사막의 개막이 올해 하반기에 완료된다는 언급도 나왔고, 전작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판호를 획득했던 경험을 토대로 신작 또한 판호 획득 기대감까지 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개발 진척에 따른 마케팅 정보 공개까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 지금 오랜 기간 횡보를 이어갔던 주식시장에서 횡보 구간을 탈피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어요. 네, 이제 좀 팀장님,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종목은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이라 좀 떨리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좋은 종목들 또 많이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종목은 정효재 팀장님은 펄어비스 게임주를 처음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첫 번째 종목 갈까요? 네, 저는 또 오늘 포트가 또 자동차 관련된 포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에코앤드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 네. 네. 자, 동사는 우선 환경 촉매 기술,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구체 생산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업종들 쉬지 않습니다. 시장이 밀리더라도 오늘도 지금 2차 전지 소재 종목도 오르고 있는데요. 네. 자, 그 안에서 전국제에 들어가는 이 전구체 생산을 하고 있는 에코앤드림 시장 대비 조정을 잘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타이밍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차 전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전구체에 대한 매출 증가가 동사의 주가를 상승 탄력을 좀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양극재 공동 개발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완벽하게 기존 환경 촉매 기술 기업에서 2차 전지 전구체 관련 기업으로 평가를 다시 받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2차 전지 내 하이니켈 비중이 높아질수록 이 밀도 상승을 위해서 소입경 전구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동사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에코앤드림이 좀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생산 캐파 역시 한 5천만 톤 규모의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2.5만 톤에 대한 생산 캐파 확보까지 완료된 만큼 동사는 지금 시장에서 조금 숨을 죽이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꼭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에코앤드림 첫 번째 박재성 팀장님 딱 시간 맞춰서 소개해 주셨고요. 오늘 자동차 종목 많이 가져오셨다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정효재 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예, 저는 조금 다양한 업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비올입니다. 비올. 자, 비올은 고주파를 이용한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렇게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다 보니 무엇보다 제품을 안정적으로 구입해줄 수요처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그쵸. 텐데요. 자, 그런 면에서 비올은 2010년 동사의 제품인 스칼렛 출시와 함께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북미 지역으로 눈을 돌리면서 해외판로 개척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자, 그 결과 현재 비올의 해외 매출 비중은 87% 이상을 차지할 만큼 다양한 국가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판매처가 다각화됐다는 뜻인데 우리 주식시장에서 판매처가 다양하다는 뜻은 신규 제품이 출시를 했을 때 마케팅 비용이 조금 적게 들고 신규 매출이 빠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투자 포인트로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미용기기 업체들의 실적은 계절성을 띌 수밖에 없는데 자, 비올은 세계 시장의 다양한 공급처를 이용해 계절성에 제한받지 않고 꾸준한 실적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에 앞으로 다가올 중국과의 CFDA 인증까지 통과가 된다면 기업 가치의 추가 상승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니 현재 가격에 담아두시면서 안정적인 수익 창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비올까지 두 번째 정유재 팀장님의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 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으로 SKIE 테크놀로지 네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분리막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2차 전지 안에서 양극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 분리막에 대한 부분은 사실 좀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큰 아직 상승 탄력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들 좀 따라 올라가면서 수익을 같이 창출하는 방법이 있고 아직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았지만 미리 포트에 좀 편입을 해놓고 기다리는 방법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투자 전략에서 딱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IRA 세부 법안을 통해서 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기술력이 굉장히 큰 인정을 받았고 중국 공급망을 제외한 이 한국 기업들이 이 미국 쪽의 수요를 전부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 대한 수요와 이 공급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LG, 그다음에 WCP, 그다음에 이 SK 쪽에서 이 분리막에 대한 미국 수요를 모두 대응해야 된다라는 점이 동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분리막은 셀 생산 비중이 이 양극재 다음으로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리막 기업들도 고객사를 다변화할 것이라는 점이 이 동사에 대한 또 한 가지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메이저들,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주가는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을 가지지 않을 자리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는 타이밍을 봤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중장기적으로 네. 보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좋습니다. SKI 테크놀로지 최근에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의 다음 세 번째 종목 갈게요. 네. 자, 여행도 재개되고 있고 명동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렇죠. 자, 중국향 훈풍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요. 최근 인천공항 면세사업권에 대하여 예비 입찰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최근 주가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호텔 신라의 성장성까지 더해줄 시내 면세점 수익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내 면세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0% 늘어난 63억 원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여기에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되는 특허 수수료 환급 효과와 가격 정책 변화에 따른 매출 총 이익률 개선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들의 매수세를 조금 파악하면 되는 건데 네네. 자, 호텔 신라는 최근 꾸준한 외인 매수세로 시장에서 관심과 기대감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송객 수수료 인하와 면세점 수요 회복세가 기대되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수익선 개선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향 훈풍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기업은 호텔 신라가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호텔 신라 중국발 리오프닝 관련된 이 수혜를 좀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시간 좀 충분히 쓰셔도 돼요, 전문가님.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박재성 팀장님. 시간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알뜰하게 쓰도록 메우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네, 다음 종목으로 노바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노바텍은 그 네오디뮴 자석, 즉 히토류 관련주로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이 노바텍은 최근에 중국 쪽에 공장을 증설했다라는 내용과 이 완공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에서 한 차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자, 이미 거래량과 동반된 장대 양봉이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요. 자, 히토류 매장량은 사실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 중국 쪽에 공장을 완공했다라는 소식은 히토류를 중국에 규제 없이 조금 더 원활하게 공급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공장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 히토류 이 규제에 맞서서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히토류에 대한 이 적용 분야 뭐 태블릿 PC 같은 전자기기에서 자동차와 로봇 쪽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두 번째 체크해야 될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은 20년도 대비 알게 모르게 약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이고요.
자동차용 뭐 브레이크 시스템, 조향 장치에도 이 노바텍이 가지고 있는 이 히토류가 들어가는 만큼 제가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들 많이 가지고 왔는데 네네. 그 안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은 뭐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상황들을 조금씩 식혀주는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동사는 중국 쪽에 공장을 완공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바텍 역시 자동차 관련 종목으로 관심 가져볼 만한 하나의 종목 추가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의 다음 네 번째 종목이네요. 네 번째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려보다 기대감이 높아지는 시기의 업종이 바로 화학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효성중공업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네. 자, 동사는 올해 중공업 부분의 유럽 및 북미 지역의 해외 수주 확대 기대감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유럽과 북미는 현재 신재생 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서 신규 변압기, 차단기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기존 기기 교체를 시행하는 단계인데요. 자, 동사는 이 단계에서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히 미국 내 공장 운영으로 IRA 시행에 따라 정부 정책 수혜까지 더해진다면 이 기대감은 확실한 실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중공업 부분의 수주 잔고는 올해도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수주 물량의 마진이 한 자릿수 후반 수준까지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 이것은 미래 실적에 있어 긍정적인 부분으로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수주 대상 국가도 지역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그에 따른 전력기기 수요 성장이 온전히 반영이 된다면 하반기부터는 유의미한 실적 개선이 확인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좀 많이 압축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다음 종목부터는 좀 풀로 채워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부터는 충분히 여유 있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15초 남았는데 15초 우리 박찬서 팀장님한테 드릴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더구전자 말씀을 더구전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자동차 관련된 이 자동차 밸류체인 쪽 종목들이 아니면은 잘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는데 사실 종목들이 좀 뻔하지 않나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자동차에 대한 이 성장성이 완벽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다른 섹터에 눈을 안 돌리셔도 이 자동차, 2차 전지, 그다음에 전기차 쪽을 쭉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만 보셔도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자,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 부품 기업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카메라 어디에 쓰입니까? XR, VR, 뭐 AR 등 그다음에 전기차 안에서 자율주행에 대한 이 카메라 부분까지 쓰여지고 있는데요. 자, 동사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자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역시 2차 전지보다는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부분에도 꼭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수혜를 자회사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돌아다니려면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기차 충전소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지만 큰 기대감이 좀 반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크게 빠르게 상승하진 않지만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편하게 너무 급등락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께서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꼭 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사업 진출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통한 수혜를 가지고 있고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정기 주총에서 뭐 반도체와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조금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의사도 표현한 만큼 동사에 대한 평가가 주식시장에서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땡!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좀 더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0이 이미 지났는데 아까 정유재 팀장님의 시간 조금 더 반영해서 한 10초 정도 더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네, 차트 보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자, 다음 또 종목 가겠습니다. 정유재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은 뭐죠?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자, 2차 전지, 전기차, 결국 완성차 밸류 체인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현대위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사업으로는 차량 부품 사업과 기계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차량 부품 사업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입니다. 자, 1분기에는 그룹사 특별 상여금 지급에 따라 일회성 비용이 약 100억 원 정도 반영이 됐고 엔진 사업부에서 일부 라인 조정 이슈로 인해서 물량이 감소하면서 그에 대한 악재가 주가에 반영된 상황입니다.
자, 다만 시장이 우려했던 중국과 러시아의 부진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는 점은 주가의 회복에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2차 전지 소재의 기업들에서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오면서 자동차 부품 쪽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자, 외인들의 자금 유입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편입이 수익률적인 부분에서 더 빛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현대차, 기아 1분기 호실적 전망과 자동차 무역 수지 흑자 1위의 주가 양대 양봉이 최근 한번 나왔습니다. 자, 강한 방향성을 보여준 이때에 지금 바로 포트에 편입하시면서 시장 흐름에 맞춰가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위아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5번째 종목이요. 네, 모트렉스 말씀을 모트렉스.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시장에서 좀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그렇죠. 큰 수익을 좀 보여줬습니다. 자, 사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차량용 인포메인먼트, 우리가 앞에 보는 차량용 화면, 그다음에 차량용 안에 필터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회사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부분과 배터리 패키징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신규 사업에 동사도 마찬가지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조금 전폭적인 매출 증가를 보여주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만큼 시장에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쌍용차와 전기차 배터리팩 공급 계약을 맺는 등 조금 더 기대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차트 보면 갭상승이 나와주면서 시세에 한 번씩 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방향성을 완벽히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갭 구간 저는 조정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은 조정하고 매수해서 포트에 담을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조금 밀리더라도 비중 높게 매수하지 마시고 좀 적은 비중 매수하신 다음에 뭐 한두 달 정도 지나면은 전고점을 트라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격에 또 매도하실 수 있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트렉스 오늘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모트렉스까지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서서 소개해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상황 어떤지까지 바로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박유진입니다. 간밤에 미국의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둔화한 모습 확인이 됐는데요. 연준의 긴축 기조가 조만간 종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수 추이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개장 직후보다는 탄력이 조금 완화된 모습이지만 0.28%가량 여전히 오름세 기록하면서 2,568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1% 넘게 오르고 있네요. 903포인트 선 지나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오전장 업앤다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화전기입니다. 이화전기가 계열사인 EID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EID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약 250억 원 규모의 지분을 더 확보하기로 결정한 건데요. 취득 후 소유 주식은 4,512만 9,800여 주가 될 예정이고요. 비율로는 34.4%입니다. 취득 예정일자는 이번 달 19일로 알려졌는데요.
EID는 리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는 캐나다 노람 리튬과 또 리튬 광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를 논의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 확보한 자금으로는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이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네바다 리튬 광산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 관계자는 해당 자금을 바탕으로 2차 전지 핵심 장비부터 소재까지 이렇게 자체 2차 전지 밸류체인 구축에 나서겠다 이런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리튬 확보 경쟁이 기업별로 심화가 되고 있는 데다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리튬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거나 혹은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화전기의 이번 지분 취득 결정은 양사 모두에게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두 종목 모두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현재 시각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이화전기는 6.8%가량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7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줄어든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EID도 마찬가지로 개장 직후보다는 상승폭이 조금 좁혀진 모습입니다. 3.4%가량 오름세 기록하면서 2,28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플러스인데요. EM플러스가 2차 전지 전문 벤처기업인 그린어지에 1차 납품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5월 EM플러스는 그린어지와 200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이후 올해 1월 양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테스트용 샘플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달까지 약 3개월간의 평가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드디어 최전국 제품에 대한 이 품질 승인을 획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EM플러스의 전극을 활용한 2차 전지는 충전과 방전에 대한 실험에서 1시간 충전 기준으로 99.8%의 충전 효율을 보였고요. 5시간을 기준으로는 94.5%의 효율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비교 대상이었던 타사의 제품은 1시간 기준으로 95.3%의 효율을 보였고요. 5시간 기준으로는 87.5%를 기록하면서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알려졌습니다. EM플러스의 관계자는 해당 전극 제품과 관련해서 국내외 고객사에게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추가 증설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토대로 본격적인 2차 전지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포부도 함께 밝혔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현재 EM플러스의 주가가 궁금한데요. 현재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EM플러스는 현재 8% 넘게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78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강세를 보여지고 있다는 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엔터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특히 JYP와 하이브, YG 그리고 SM까지 4대 엔터주들 일제히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증권가에서는 네 기업 모두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엔터주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1분기 4대 엔터 기업들의 앨범이 총 1,653만 장을 판매했다고 전했습니다. 분기 판매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때문에 엔터 업종의 펀더멘탈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증권에서는 오늘 아침 4대 엔터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모두 매수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하이브와 YG에 대한 목표 주가는 상향 조정하기도 했고요. 또 기업은 미국에서 걸그룹 데뷔를 앞두고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거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또 엔터 업종 최선호주로 JYP와 하이브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하이브는 목표가도 상향이 됐고 최선호주로도 선정이 됐다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SM은 2분기 역대급 실적을 전망을 했고요. YG에 대해서는 베비몬스터의 정식 데뷔가 이 실적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터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시장인데요.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현재 엔터 관련주들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JYP 엔터가 8% 넘는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하이브가 5.7% 넘는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박유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릴레이로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공개되는 종목들 보시고 이 종목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아니면은 어떻게 매도 전략을 세워야 할지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체적으로 질문을 써주세요. 저희에게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주시면 최대한 그런 내용 반영해서 저희가 해결책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또 어떤 종목들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두 분의 전문가가 준비한 10가지 종목 추가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두 번째 10가지 종목입니다. 정효재 팀장의 픽부터 볼게요. 스튜디오 드래곤과 원준, 네이버, LGU 플러스, CS 윈드 이렇게 가져오셨고요. 박재성 팀장의 픽은 세아 메카닉스, 원익 QNC, DA 테크놀로지, 라운텍, DI 동일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아니면 문자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분과 함께 조금 더 투자 노하우를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준비해놨는데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 꺼내셔서 딱 인식하시면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문자 주셔도 됩니다. 샵 3772번으로 정효재 아니면 박재성 이렇게 두 분의 성함을 세 글자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좋은 정보 많이 투자 노하우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효재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종목일까요? 자, 6번째 종목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재 국내 증시는 2차 전지 쏠림 현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바닥에서 기간 조정 받고 있는 종목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동사는 작년 대비 제작 편수 증가, 작품당 제작 규모까지 늘리면서 23년 확실한 주가 반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동사는 다양한 플랫폼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를 하락을 시켰고 넷플릭스와는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서 마진 개선의 기반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확실한 주가 반등을 이끌 총알이 미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애플 TV 플러스에서 공개된 더 빅 도어 프라이즈는 3위, 2위를 거쳐 현재 4위의 자리를 잡으면서 시즌2 제작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자, 시즌1 흥행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까지 지급될 예정이니 앞으로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당장 2, 3%의 수익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 실적 개선 방향성을 보고 동사에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자, 스튜디오 드래곤 아까 말씀한 대로 조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간 조정 받고 있는 상황에서 컨텐츠 관련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다시 한번 지금 자리에 담아둔다면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담아두시면서 수익 보시면 앞으로 충분히 여름 휴가를 가실 수 있는 비용 마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드래곤을 골라주셨습니다. 지금 뭐 날아가고 있는 종목들을 너무 집중하기보다 지금 눌려있는 종목을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취지로 스튜디오 드래곤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박재성 팀장님 6번째 종목이죠? 네, 뭐 눌려 있다가 방향성을 좀 확실히 보여준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세아 메카닉스 세아 말씀을 메카닉스.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알루미늄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부터 비철 금속까지 비중이 많은 것부터 작은 순서대로 이렇게 시장에 대한 수급이 조금씩 보여지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도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좀 논리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사실 제가 구리에 대한 종목들을 말씀을 못 드리고 못 잡았습니다. 동박에 대한 것들을 못 잡았는데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에 투자를 집중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기술로 이 차량용 경량화에 대한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차 전지 차량 가벼워야 그리고 또 튼튼해야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달릴 수 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자동차 배터리 모듈 케이스, 그다음에 배터리팩에 들어가는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일전에 말씀드렸던 구간, 자, 지나고 나서 보면 참 쉽죠. 눌림목으로 작용을 했던 구간입니다. 거래량 동반된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 주었지만 동사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전고점까지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2분기, 3분기, 4분기 쭉 보셔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아 메카닉스 그 추세 쭉 이어가면서 저희도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자, 원준입니다. 원준. 자, 원준은 2차 전지 소재의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노 사업과 2차 전지 소재 공정 설비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네. 현재 시장이 좋아하는 키워드는 다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시장에서 원준이 기대를 받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전기차 시장 호조에 따른 양극재 대형 수주 기대감입니다. 자, 동사의 고객사들 한번 보면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LG화학 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주들이 대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그렇네요. 자, 이런 2025년까지 대기업들의 연간 합산 캐파를 확인했더니 연간 118만 톤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원준이 점유율 30%를 가정한다면 2년 안에 2,635억 원 상당의 수주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의 주가는 아직까지도 열려있는 구간이 많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원준은 올해 초부터 시장에서 꾸준한 관심을 받으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지금이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냐?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2차 전지들에 비한다면 아직 출발도 하지 않았고 앞으로 나올 수주와 정부 정책까지 더해진다면 동사의 성장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원준까지 시간 딱 맞춰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박재성 팀장님. 네, 원익 QNC 원익 말씀을 QNC.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둔화된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업황이 둔화됐을 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나타나는 기업들은 한마디로 일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고 석영 유리, 그다음에 쿼츠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원익 계열사이기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나왔던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비메모리 수요 증가에 따라서 폭발적이진 않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확보하면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이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작년 말 북미 식각 장비 업체에 대한 이 가이던스 상향으로 인해서 동사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루어졌지만 주가로는 아직 안 나타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메모리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이 동사에 대한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업황이 돌아온다면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한 번 더 온다면 남부럽지 않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차트 보면서 네, 추가적인 설명 좋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굳이 올라갈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빠질 때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른쪽 화면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포트에 꽉꽉 채우고 있는 점을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외국인과 기관과 어깨를 나란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원익 QNC까지 종목 확인해봤고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 다음 종목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한국어 최다 검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서치 GPT 출시를 앞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자, 1분기 실적은 경기 둔화 영향에 따라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의 성장률이 부진했고 커머스 또한 전분기보다 약한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4월의 시작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우리가 주가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 실적보다는 주요 사업부의 생성 AI 도입에 따른 긍정적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가올 하반기 기존에 있었던 하이퍼클로바를 개선한 하이퍼클로바 X의 출시를 기다리고 있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강화한 서치 GPT까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시가 된다면 커머스, 광고, 컨텐츠 순으로 다시 한번 실적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또한 국내 최다 검색 플랫폼 기반으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 중인 네이버는 정부의 AI 주권 보호에서 오는 정책적 수혜까지 생각한다면 현재의 주가는 완벽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지독하게 이어지던 하락 추세가 올해 초 드디어 끊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서치 GPT에 대한 기대감이 국내 메이저 기관들의 순매수를 이끌어낸 것인데요. 자, 저점 확인 후 반등한 현재 구간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호재들을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네이버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팀장님 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루에 한 가지 탑픽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탑픽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예. 네, 알짜배기 종목들만 네, 말씀을 좋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 예. 지금 사실 양극재에 대한 기업들 우리 뭐 한 달, 두 달 전으로 돌아가서 저거 샀어야 되는데 이런 소리들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투자는 사람의 성향과도 비례를 합니다. 설령 한두 달 전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해도 이미 많이 또 올라와 있는 상태라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못 사실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따라 사서 뒤늦게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비교적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받지 않은 좀 쉬고 있는 종목들 미리 그다음에 비중을 좀 많이 잡아두시는 게 여러분들 포트에 계좌 수익을 올리는 데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DA 테크놀로지 동사 같은 경우는 국내 탑픽으로 꼽힐 수 있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요 고객사는 LG, 엔솔향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고 올 1분기에 이미 작년에 대한 매출을 전부 다 커버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 매출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동사에 대한 주가 평가는 다시 한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 네, 도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있는 종목들 따라 사서 여러분들 밤에 걱정하시는 것보다 아직 주목받지 못한 종목들 비중 있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 4,200원 부근이지만 1차적으로 6,000원, 2차적으로는 뭐 8,000원, 10,00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IRA 법안을 통해서 대한민국 2차 전지 기업들이 탑이다 인증이 되었습니다. 동사 탑픽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 만큼 꼭 메모해 두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DA 테크놀로지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음 정효재 팀장님. 예, LGU 플러스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 플러스요? 네. 자, 22년 이익 성장, 23년 실적 향상에 대한 주가 반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자,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3사 대형 통신사 중 하나인데요. 자, 올해 1분기 LGU 플러스의 영업이익이 2,887억 원으로 컨센 10% 이상 뛰어넘는 실적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용상 실적은 외견상 실적보다도 더 우수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실적 전망까지도 영향을 주면서 긍정적으로 보여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최근 주가 움직임은 조금 더뎠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바닥을 잘 다진 상황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은 시장에서 LGU 플러스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분기 및 2분기 실적을 보고 난다면 이 기대감과 평가 180도 달라질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리뷰 시즌에 돌입하는 4월부터 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세가 결집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네. 자, 최근 2개월간 외인과 기관 메이저들의 평균 단가가 11,000원인 점을 감안을 한다면 메이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LGU 플러스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라운텍 말씀을 라운텍. 드리겠습니다. 자, 라운텍 같은 경우는 제가 상장 이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상장 첫날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저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는 10,000원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장중에 10,000원 이상 한 번씩 터치를 좀 해줬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이 눌림목 구간에서 물량 소화를 한 뒤에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이 10,000원대 가격까지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는 이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바로 도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제가 시가총액 한 1,600억대에서 1,700억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한 2,700억에서 2,800억대를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차 목표가는 10,000원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동사는 마이크로 LED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시장에서 굉장히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XR, VR, AR. 그다음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 협약을 맺은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저희 요즘에는 계기판 보지 않고 유리를 보면서 자동차의 그쵸. 속도와 네. 방향을 확인합니다. 그 기술도 점점 좋아지고 있는 만큼 빛을 쏴주는 이 구현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이 말씀드렸던 라온텍 같은 경우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유리와 마이크로 LED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0,000원에 대한 부분은 1차 목표가이고 추가적으로 제가 목표가 상향하면서 여러분들께 AS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S 다음에 부탁드리고요. 라운텍까지 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 마지막 종목이네요. 네, 신재생 에너지 중 풍력 관련 대장주 준비했습니다. 네. 자, CS 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CS 윈드. 네. 자, 동사는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한 풍력 타워 업체입니다. 자, CS 윈드는 주요 거점의 생산기지 활성화를 통해 이미 경제적 혜자를 완벽하게 구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21년 진출한 미국 공장과 네. 포르투갈 공장으로 인하여 앞으로 있을 미국과 EU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 혜택까지 더해진다면 주가는 주요 매물 상단인 9만 원대까지 충분히 트라이해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CS 윈드의 바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 기분 좋은 바람이 다시 한번 미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지난 4일 미국 현지에 추가 공장 증설을 하면서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IRA 효과로 연간 풍력 발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자, 그만큼 동사는 확실한 성장성을 확보한 기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 체크해야 할 2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회사의 매출, 두 번째는 회사의 성장성을 보셔야 되는데, 자, 동사는 이 2가지 모두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기업이니 여러 종목 보기 번거로우신 분들은 동사를 꼭 포트에 편입하시면서 네. 보시면 수익을 충분히 안겨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CS 윈드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종목 박재성 팀장님. DI 동일 말씀드리도록 DI 동일.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DA 테크놀로지, 라온텍, 그다음에 DI 동일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큰 탑픽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DI 동일은 알루미늄에 대한 이 압연기 계약 공시를 맺고 그다음에 어저께 토지에 대한 계약 공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매출에 대한 증가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평가에 대한 매력도가 다시 한번 더 부각되었다. 시장에서 약 조정을 받으면서 진짜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뱉은 말을 지키면서 매출을 발생하는 기업들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가지 종목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알루미늄에 대한 부분들이 가격에 대한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루미늄 관련주들 중에 가장 저평가인 상태이고 시장에서 아직 부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뒤늦게 높은 종목 사지 마시고 미리 좀 매수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DI 동일까지 두 분이 10가지 총 20가지 종목을 저희가 빠르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만 간단하게 골라주시면 되는데 정유재 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CS 윈드입니다. 마지막에 알려주셨던 CS 윈드, 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주셨고요. 박재성 팀장님은 저도 DI 동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지막에 소개해 주신 DI 동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두 종목 그리고 나머지 18종목도 시청자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욱 좋은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